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하늘을 사랑하는 소녀 클레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언제나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에 숨겨진 비밀과 경이로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작고 빛나는 별 하나가 클레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별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했고 클레어는 그 별을 따라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어는 아버지가 만든 나무배에 몰래 올라타서 별을 따라 강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의 소리를 듣고 새의 노래를 따라하며 바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지만 자신의 환상과 용기를 믿으며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강을 지나 깊은 숲으로 들어선 클레어는 신비로운 존재인 숲의 요정 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리스는 클레어의 순수한 꿈과 용기에 감동받아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클레어와 리스는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두 친구는 숲을 지나 높은 산을 오릅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좁고 바위로 뒤덮여 있었지만 클레어는 리스의 마법과 자신의 믿음을 통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다다랐지만 그곳에는 거대한 용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용은 고대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통과하려면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용의 도전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에게 매일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용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작은 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결단력은 용의 마음을 움직였고 용은 미소를 지으며 날개를 펴서 클레어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산을 넘어 드디어 작은 별이 떨어진 푸른 호수에 도착한 클레어는 물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합니다. 별은 클레어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무엇인가 전해주려 했습니다. 클레어가 손을 뻗자 별은 빛나는 가루로 변해 그녀의 손에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클레어는 별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의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클레어는 이 모든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 안의 이야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와 부모님께 자신의 모험담과 별이 전해준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어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곳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후로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꿈꾸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별은 단순한 빛나는 점이 아닌 언제나 자신에게 용기와 사랑을 가르쳐준 친구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을 지나 무성한 숲 속에는 마법이 깃든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요정의 숲이라 불리었으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엘프, 요정, 드래곤 같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명했던 것은 용사와 드래곤의 대결 이야기였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는 비밀의 눈물이라 불리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수많은 모험가들이 찾아왔지만 그 대부분은 숲의 여러 장치와 요정의 장난에 의해 길을 잃고 결국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사인 에어레트가 이 숲을 찾아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전설을 믿고 자신이 직접 그 힘을 얻어 프랑스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어레트는 평소와는 달리 숲 입구에서 3명의 요정을 만납니다. 요정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제일 먼저 숲의 교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 자신보다 약한 자를 절대 업신 여기지 말 것. 둘째, 항상 진실을 말할 것. 셋째, 타인을 배신하지 말 것. 이 3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에워르트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을 걷다 에워르트는 커다란 늪을 발견했습니다. 늪 근처에는 상처 입은 작은 동물이 있었고 그녀는 도와달라며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에워르트는 요정의 첫 번째 교훈을 떠올리며 그 동물을 부드럽게 감싸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물은 한 줄기의 빛으로 변하며 그를 더 깊은 숲으로 안내하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윽고 에워르트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맑은 물을 마시기 직전 물속에서 커다란 드래곤이 나타났습니다. 에워르트는 두려움 없이 드래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정의로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래곤은 그가 올바르게 교훈을 따랐다며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호수에서 나온 에워르트는 드래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숲의 비밀 통로를 알게 되고 그곳을 통해 수많은 모험과 인생의 지혜를 얻은 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와르트는 그 이후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숲에서 배운 가르침을 나누며 타인들을 돕는데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난 후에도 에와르트의 용기와 지혜는 전설로 남아 프랑스 전역에서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프랑스에 이동하는 단순한 마법 이야기를 넘어 인간성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토브리즈에 룰루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룰루는 항상 모험심이 가득했고 마을 근처에 펼쳐진 끝없는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숲을 영원한 숲이라고 불리며 어느 누구도 깊숙이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룰루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룰루는 숲속에서 신비로운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간 룰루는 숲의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작은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여러 마리의 반짝이는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정들의 리더인 아르마르라는 요정이 룰루에게 다가왔고 그녀가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르마르는 룰루에게 마법의 열쇠를 주며 숲의 심장부에 있는 고대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문을 열기 전 룰루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룰루는 두려움 없이 시험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동물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정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동물들과 소통하며 각각의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룰루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숲 안에 숨겨진 시간을 왜곡시키는 마법의 자취를 찾아야 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룰루는 결국 시간을 거슬러 몇몇 사건을 해결하며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참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공터의 나무 앞에 앉은 룰루는 자신의 두려움과 열망을 마주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룰루는 마침내 고대의 문 앞에 섰고 아르마르가 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숲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마법이 깃든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인간과 요정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룰루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룰루가 숲을 나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비밀을 공유하며 두려움보다는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그 후로 샤토브리즈 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룰루는 영원한 숲의 수호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황금시대로 불리던 시절 샤를마뉴라는 위대한 황제가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군사적 재치와 정치적 통찰력으로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는데 그의 제국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총에 의해 크게 번영하고 있었다. 샤를마뉴 황제에게는 코롤리우스라는 이름의 젊은 시종이 있었다. 이 소녀는 똑똑하고 날렵하며 어떤 일이든 잘 수행해내는 재능을 지녔다. 어느 날 샤를마뉴는 위험한 탐험을 명령하였고 코롤리우스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 고대의 전설적 보물을 찾기 위해 멀고 먼 여행에 나섰다. 코롤리우스는 여행 중 여러 난관과 위기를 맞닥뜨렸다. 거대한 숲속을 지나가야 했는데 이곳에는 마법에 걸린 늑대들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지혜를 모아 이 늑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결국 그들을 안전하게 지나갔다. 그 후에는 깊고 위험한 강도 건너야 했는데 코롤리우스는 현명하게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마침내 코롤리우스는 갑옷으로 장식된 오래된 성에 도착했다. 이 성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로 유명했으나 수년간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했다. 성에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열 수 있는 마법의 문이 있었다. 코롤리우스는 앞서 여행 중 만났던 여러 간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풀었고 드디어 문이 열렸다. 문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성배와 보석으로 가득한 상자가 있었다. 그는 보물을 챙겨서 성을 나왔고 길에서 만난 여러 마을에 들러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의 정의롭고 친절한 행동은 그의 여행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마침내 궁정으로 돌아온 코롤리우스는 샤를마뉴에게 보물을 전달했고 황제는 그의 용기와 충성을 칭송했다. 그리고 코롤리우스에게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예를 주며 그가 행정과 각종 문제를 담당하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로써 코롤리우스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갔고 샤를마뉴의 유산은
더욱 번성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프랑스의 전통과 문화에 스며들어 있으며 정의와 용기 그리고 신실한 봉사가 진정한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